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웠던 마찰 전기 그 개념을 가지고 같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완전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의 의도는 결국 마찰 전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반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마찰 전기가 뭐였는지 그리고 원리가 뭐였는지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보기 정전기라고도 한다 되어 있죠. 마찰 전기 우리가 평소에 쓰던 전기와는 다르게 이 마찰 전기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 한다 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마찰 전기는 정전기라고도 한다.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됩니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정답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복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보기들을 읽어보면서 얘가 왜 틀렸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2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같은 전하를 띤 물체는 인력이 작용한다. 자, 여기서 같은 전하라고 하면은 플러스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나 마이너스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를 헷갈리면 자석을 떠올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석에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죠. 그것처럼 전기력도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는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두 물체를 마찰시키는 동안 원자가 이동을 한다. 선생님이 마찰 전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 마찰 전기가 생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3번 보기에서 원자가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잘 모르겠죠. 원자가 이동을 한다는 건 결국 이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거나 아니면 물질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데 마찰을 시켰을 때 이 원자가 다른 물질로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3번 보기는 원자가 아니라 전자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같은 전하로 대전된다. 이것도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한쪽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다른 한쪽은 전자를 얻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린 쪽은 전자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전하로 대전이 되고 전자를 얻은 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러면 4번 보기에서 같은이 아니라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된다라고 고쳐야겠죠. 그 다음에 5번 마찰시키는 물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전되는 전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털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유리막대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리고 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물체를 서로 조합을 했을 때 서로 마찰을 시키면 대전되는 전의 종류가 언제나 일정하느냐 그거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털가죽과 쇠를 문질렀을 때 그 다음에 털가죽과 플라스틱 혹은 유리막대와 쇠 이런 식으로 서로 마찰을 다르게 시켰을 때 이 물체가 항상 플러스 다른 쪽은 항상 마이너스 요렇게 대전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에서 이 보기는 틀린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서로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물체가 있고 얻기 쉬운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물체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애보다 전자를 얻기가 쉬우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될 거고,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쉬우면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대전되는 전하의 종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보기도 틀렸습니다. 상관없이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은 조금 특이한 문제가 나왔는데 대전이 아니라 마찰을 시킨 물체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길 경우에는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림 가는 휴지로 비닐고리를 문지른 후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는 지금 휴지로 문지른 비닐고리고 다른 하나는 휴지인데, 그러면 지금 마찰을 시킨 두 개의 물체를 같이 잡고 있는 그림이 되겠죠. 만약에 마찰을 시켰는데 이 두 물체를 가만히 잡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두 물체가 달라붙겠죠. 왜냐하면 한쪽은 양전하, 한쪽은 음전하로 대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서로 달라붙는데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종류는 그렇죠. 인력이 되겠죠. 그래서 가 그림에서 작용하는 힘의 종류는 인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그림을 보니까 그림 나는 휴지로 문지른 비닐고리와 빨대라고 되어 있어요. 빨대를 휴지로 문질렀고 그 다음에 비닐고리도 똑같이 휴지로 문질렀어요. 그러면 휴지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거나 아니면 전자를 잃어버렸겠죠. 그러면 휴지가 지금 둘 다 동일한 전하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빨대와 비닐고리도 휴지에 반대되는 전하로 지금 똑같이 대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빨대와 비닐고리가 서로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고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종류는 청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 인력과 청력을 찾아보면 답이 2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끔씩 급하게 문제를 푼다고 제대로 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문항이 긴 경우, 그 다음에 과학에선 특히 실험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어 나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체크 혹은 적어 놓고 다음에 보기를 읽으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 문제보다는 그림에 정답이 거의 나와 있죠. 지금 비닐고리와 휴지 같은 경우에는 달라붙어 있는 그림을 줬고 다음에 나의 경우에도 빨대와 비닐고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그림을 줬어요. 그러면 쉽게 인력과 청력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찰 전기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이를 해봤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한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력을 이용해서 정전기 유도의 원리 설명하기 요 개념을 학습할 건데 전기력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전하를 이용해서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는 것 그게 전기력의 개념이고 이 전기력을 이용해서 새로 등장하는 정전기 유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에 물체의 대전 여부 판별하기. 우리가 지금은 이 물체를 대전을 시켰지만 얘가 실제로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체가 대전되는 이유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인데 전자를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이 대전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물체가 어떻게 대전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대전이 됐다면 얼마나 강하게 대전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 요걸 학습하기 전에 반드시 마찰 전기, 그다음에 전기력에 대한 개념을 복습을 하고 넘어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